안녕하세요. YBC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은수입니다. 2018년 7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취임 후 평택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명실상부한 대도시의 면모를 갖췄는데요. 오늘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정장선 평택시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민선 7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네. 네, 임기 동안에 좀 그간 소회가 어떠신지요? 뭐 어느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2년밖에 안 됐나 이렇게 될 정도로 네.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길었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반이 지나갔으니까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그동안에 좀 주요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그래도 평택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도시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이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 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인지 평택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입장이고 국가적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평택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주한미군이 다 거의 다 와 있고 네. 그다음에 항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경제 안보의 핵심 도시이고 또 국제 도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평택이 어떤 미래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평택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또 평택이라는 도시를 보면서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한 설계를 준비 잘하고 그러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평택의 기초가 튼튼한 기반이 잘 갖춰진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준비에 매진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좀 특히 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수상 실적과 또 공모 사업 선정 부분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혁신상도 많이 받고 네.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 공모 사업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네. 작년에서부터 올 초까지 많이 국가로부터 지원 네.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뭐 안정, 그다음에 신장동, 통복 등 네 군데가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 현덕 같은 경우에 그 어촌 뉴딜 사업, 네. 평택은 특히 모든 그 바닷가가 다 국가 에너지 시설, 평택항 군사 시설로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시민들께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공간이 공관이 쪽 그쪽 일부만 남아 있는데 네. 이번에 거기 국가 공모 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네. 앞으로 거기 시민들께서 특히 어민들께서 잘 찾아오고 네. 또 바다로 이렇게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포승의 농어촌 도시 활성화 사업에도 저희가 확정이 됐고 네. 통북동 같은 경우는 그 하천물이 아직도 굉장히 수준이 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급수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것을 그리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하천 그다음에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맑은 물 그다음에 통목전 주변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 서민 경제, 그다음에 여기 평택에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젊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 활성화, 그다음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런 네. 부분에 저희 역점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거기에 맞춰서 평택 도시가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은 그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지역은 특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우선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도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관광지로 나가는 일, 그다음에 평택은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도시숲, 네. 나무를 대단히 심는 일, 환경 개선이죠. 평택호 주변을 비롯한 이 물 개선하는 사업 등, 그다음에 교육 개선 이런 총체적으로 그 미래에 정말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최선의 준비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짧게나마 언급해 주시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 뭐 시도 좀 분주하잖아요. 뭐 방역 비롯해서 경제 살리기 등 좀 평택시에서 내세울 만한 효과적인 대응이 좀 있었나요? 예, 저희 평택시가 숫자적으로는 한 65분 정도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는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여기 주한미군이 많이 와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로 그 외부 요인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메르스 경험도 있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방역은 어느 도시보다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게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보건소 역할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또 평택은 메르스와 코로나를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이런 질병이라든가 보건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선진 보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네. 좀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지금 평택시 하면 사실 미세먼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올해 이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좀 있었잖아요. 네. 좀 어떤 노력을 좀 하셨는지. 네. 예, 평택은 뭐 국제도시라는 건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이런 도시의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네. 대한민국 국격을 판단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평택은 여기 무역항이 있고 주변에 대규모 석탄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특히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아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임하고 나서는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고 했고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남부의 6개 시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6개 시군 그 협의체를 구성했고 네. 그러니까 충청도도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충청도의 6개 도시에서 12개 도시 연합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저희가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도 협상력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와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감축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세먼지 이렇게 쭉 국가 수치입니다. 국가에 측정한 그 망에 의해서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경기도 최하위권에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 한 10위권까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 우선 서부 발전 그 발전소에서 네. 기름을 뗐었습니다. 네. 중유로하고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썩 질이 안 좋은 기름을 뗐었는데 원래 24년에 그를 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네. 제가 작년에 국무총리를 뵙고 건의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가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네. 대폭 지금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당진에 있는 그 현대제철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3기 저감시설이 완성이 돼서 거기서도 예전보다 거의 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강이 저희들의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를 미세먼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평택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은 방가시우 3.5라고 하는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연료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방가시우 0.1로 전환을 다 의무적으로 네.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아마 대폭 줄어든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노력들이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이제 이렇게 봄 되면은 이렇게 그 부산물들, 네. 농사지은 부산물들을 많이 태우곤 했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부산물을 저희들이 갈아가지고 우리 뭐 다른 데 쓰거나 아니면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네. 그런 노력도 좀 해오고 해서 저감된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더욱더 이제 네. 그 미세먼지 절감에 네.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네. 내년엔 더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어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좀 큰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해법이 뭐가 네. 있는지요? 네. 평택이 이제 어차피 이제 고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합 기능을 만들어 갑니다. 어차피 네. 시청도 그걸 옮겨 가야 되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낙후 지역, 그다음에 송탄 지역도 앞으로 이제 중심권이 고도로 옮겨갔지만은 네. 송탄 지역의 원도심, 또 평택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옛날 낙후된 지역들을 네.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네.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놨고 그걸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평택호 네. 그 관광지 개발 사업도 우리 평택시에서 네. 한 거의 6천억 가까이를 들여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보상에 들어갑니다. 현덕지구도 아마 내년에 보상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좀 침체됐던 화양지구 개발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뭐 종합병원, 영화관 이런 문화시설도 대폭 확장하는 작업을 좀 확대하는 작업을 좀 저희가 네. 준비하고 하나씩 한번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송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개선을 위해서 그 각 출장소, 그러니까는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별로 지역 개선, 그러니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그 시책을 이미 다 확정을 줘놨고, 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좀 실천해서 네. 제 임기가 끝날 쯤 되는 2년 후에는 네.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좀 조직 내 혁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데 좀 그간 성과가 좀 있었나요? 혁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그렇죠.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 변화도 많이 따라야 되고요. 평택시가 이제 인구 10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성장을 이렇게 해왔는데 네. 이제 대도시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팽창하는 행정수요, 또 팽창하는 도시, 또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간 부분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네. 있어서 따라가거나 어느 면에 앞서려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금 계속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가 옛날에는 뭐 60일에서 한 90일까지 걸렸었습니다. 건축 네, 허가를 네, 네. 받으려면은 네. 이것도 한 절반 이상 시간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협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정해서 그냥 집행을 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이제는 시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도 수립하는 시민과 좀 함께 말 그대로 협치 협치를. 부분도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네. 의견을 듣는 작업을 하는 네. 등 지금 부서별로 혁신 과제를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네.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참 요즘에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60명이 넘게 또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좀 평택시에서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좀 준비 상황은 좀 어떤 게 있는지요? 이제 평택시에서는 그 100만 도시 이상만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정 연구소 같은 것을. 현재요? 저희는 네네. 아직은 법적으로는 연구소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미래 혁신 연구단이라는 교수분들로 해서 네.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네. 행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네. 끌고 갈 것인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네.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다른 대도시나 외국 사례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과제를 만들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씩 완성되는 대로 저희 발표해서 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택이 이제
그 메르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특히 평택의 보건소가 이런 축적된 그 노하우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해서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지금 뭐 바이오헬스 그다음에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서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평택 보건행정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장 선진적인 네. 보건소를 만들자라고 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를 해서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시책들을 네.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데요. 끝으로 좀 시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것이 올 연말 또 내년까지 계속 가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마 불안한 감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상이 너무 제한되고 하니까는 답답함이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럴수록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부족한 게 많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래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거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또 하반기 내년에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 시장님의 목표대로 좀 시민들과 함께 도약할 평택시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장선 평택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YBC 스페셜 인터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